반갑습니다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디애나 대 오클라호마입니다. 작년에 이제 파이널에서 붙었던 팀들끼리 붙는 셈인데, 오클라호마가 지금 몇몇 결장이 있긴 합니다. 원래 제이더비 빠져 있었고, 카루소가 추가가 된다든지, 지금 월라스랑 도루트도 퀘셔너블이 올라와가지고 내 이제 좀 라인업 변동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는 한데요.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인디애나 이탈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. 작년 파이널 7차전에서 할리버튼이 이제 부상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올 시즌도 대부분의 시간을 못 뛰게 될 텐데, 할리버튼이 빠진 점, 그리고 센터 자리에 이제 터너, 작년에 이제 포스트시즌에서 터너의 3점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이제 미러키로 떠났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백업 센터인 아이지아 잭슨이 채울 거다. 그리고 이제 핵심 벤치 라인인 맥코네까지 빠지거든요. 원래는 여기다가 뭐 저레이스 워커 같은 애들도 캐치아웃이 붙어 있었는데, 어쨌든 오늘 인디애나 이런 좀 빅맨 뎁스 라인업이 아쉽다든지, 할리버튼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많은 팀이잖아요. 근데 할리버튼이 없다. 그런 부분에서 인디애나 예측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, 자, 일단은 제가 뭐 가지고 온 거는 먼저 할리버튼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찾아봤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곤 하잖아요. 작년에 할리버튼이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다.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나와요. 케아 뭐 한 2점 정도 차이가 난다. 보니까 할리버튼 있으면 공격이 확연히 잘 됩니다. 대신에 할리버튼이 없을 때보다 수비적으로 잃는 게 많아가지고 그만큼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. 할리버튼 있으면은 거의 뭐 한 7.5점 가량 공격에서는 플러스가 된다. 대신에 수비에서 한 5점 정도를 잃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래갖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거든요. 대신에 언더오버 차이는 많이 나겠다. 보면은 공격에서 뭐 한 7.5점 빠지고 수비에서 한 5점가량 빠져가지고 총 12.5점 정도 언더로 간다는 계산이 나와요. 여기에 적혀있는 뭐 할리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, 이런 거는 어떻게 찾냐면은 할리버튼의 24-25 시즌에 얘가 이제 총 82경기 중에서 이렇게 막 디드나 드레스드, 인액티브 이런 식으로 빠진 경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할리버튼 이렇게 빠진 경기들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,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할리버튼이 출전한 경기고 아래에 있는 게 빠진 경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뛴 경기들의 이런 뭐 득실 평균값과 이런 야투율, 3점 슛, 뭐 상대 조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안 뛴 경기도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,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할리버튼이 뛴 경기는 117.2점을 냈다. 없는 경기도 118.8점으로 오히려 없을 때도 점수를 굉장히 잘 뽑았어요, 인디애나가. 근데 이제 또 할리버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오히려 실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. 7.8점이나 더 실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지표가 되게 좀 반대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할리버튼이 아예 경기를 빠진 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거는 이제 6.2점가량 손실이 있고 9.4점가량 오바로 간다고 하는데, 이런 자료에서는 바로 좀 이제 성향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. 아까는 여기서는 되게 할리버튼이 없으면 언더로 간다고 하다가 빠진 경기들에서는 오바가 많이 나왔네, 뭐 이런 좀 괴리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조금 뜯어보면은 할리버튼이 결장한 경기들이 한 뭐 8, 9경기 정도 되는데, 할리버튼이 뛴 경기 중에서 연장이 3번 나왔거든요. 근데 보니까 할리버튼이 없는 경기에서 뭐 여기 보면 이제 2차 연장까지 간 경기, 연장 간 경기, 연장 간 경기, 이런 식으로 할리버튼이 빠졌던 한 8, 9경기에서 연장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수 같은 부분은 조금 뻥튀기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. 할리버튼이 없던 경우에. 그러다 보니 여기처럼 할리버튼이 없는 경우에 오바가 많이 났다는 건,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연장 빈도가 과하게 높았던 것들, 그런 것들이 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할리버튼이 없는 경우에 오바로 간다, 이거는 약간 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고, 아까 보였던 자료처럼 저는 할리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약간 좀 인디애나가 언더로 갈 수 있는 부분들, 그거는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그 전전 시즌이나 뭐 전 시즌에도 여전했던 거여가지고, 저는 할리버튼이 없는 인디애나 일단은 언더 템포를 생각을 해야 된다,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 텐데, 아시다시피 이 두 팀의 매치업은 작년에 이제 좀 파이널에서 만났던 매치업이에요. 그 당시에는 이제 인디애나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 할리버튼이 좀 오락가락한 날도 있었지만 캐리하는 날도 있었고, 니스미스나 터너 이런 친구들이 원래부터 수비가 좋은 애들인데 여기 3점도 엄청 잘 꼽았잖아요. 특히나 니스미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3점슛을 퍼부었었는데, 과연 그런 것들이 니스미스라는 친구의 평균값에 생각을 하면은 정규 시즌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다. 일단은 좀 이제 포스트시즌에서 너무 잘했던 거,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여기 보면 제가 아이디아 잭슨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아마 센터 자리에서 아마 오비토핀이 뛰는 시간이 꽤나 길 거예요. 그 친구는 이제 운동력이 어마어마하고 리머텍이 아주 뭐 좋은 부분들이 있고 3점까지 쏠 수 있기 때문에 오비토핀이 많은 시간을 좀 뛸 거다, 이런 생각인데, 오비토핀이 뛰는 동안이 조금 더 업템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인디애나는 여기 또 맥코넬까지 빠져있는데, 지금 뭐 당장에 뭐 터너가 없는 것도 그렇고, 맥코넬 역시 인디애나의 핵심 로테이션 중에 한 명이거든요. 맥코넬이 뭐 3점은 조금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뭐 빅맨 활용하는 거나 본인의 이런 야투 능력들, 그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여가지고 인디애나의 핵심 벤치 자원인데 내일도 없다는 거, 이렇게
저는 오클라호마도 지금 뭐 제이더비 없고 카루소도 없고 하다고 하지만은 인디애나의 공백이 더 커 보이거든요. 네, 뭐 월라스나 도르트 수비적인 기여가 있는 애들이지만은 퀘셔너블 정도에 그치기도 하고 오클라호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대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페이롤 상으로도 여기 막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. 이제 올 시즌에 스가가 뭐 연장 계약을 한다든지 홈그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대부분 페이롤이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아이제아 조나 뭐 에런 위긴스 이런 애들도 뭐 충분히 뭐 대체가 된다고 보이고 해가지고 그러면 오클라호마 약간 좀 벤치가 좀 좁아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보니까 뭐 새로 드래프트한 애들이나 새로운 이름들이 점수를 심심치 않게 벤치에서 뽑기는 하더라고요. 그런 거를 보면 오클라호마 시스템은 저는 뭐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. 강력한 전방 압박과 그리고 이제는 뭐 높이에서도 크게 안 밀리기 때문에 약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작년 파이널에 붙었던 조건보다는 인디애나가 확연하게 떨어졌다.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여전하다. 지난번 휴스턴과의 이 2차 연장 승부에서도 되게 좀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결국에 역전승까지 해냈기 때문에 일단 오클라호마를 좀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일단 뭐 찾아본 거 상으로는 일단은 저는 230.5 꽤나 기준점 상으로는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작년에는 파이널이라서 되게 좀 점수가 좀 많이 안 났었는데 그래서 뭐 정규 시즌에서 만나면은 둘 다 뭐 젊은 팀 위주이기도 하고 그때보다는 오바 냄새가 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저는 뭐 오클라호마가 좀 우세한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오클라호마는 3점이 좀 안 떴었던 편인데 또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생겨서 점수를 좀 많이 뽑을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언더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우세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골스 대 덴버입니다. 이제 덴버는 올 시즌 첫 경기고 골스는 이제 레이커스랑 한 경기를 했잖아요. 뭐 골든스테이트가 생각보다 레이커스한테 아주 잘 싸우고 승리까지 했습니다. 근데 그 경기는 따지고 보면 이제 레이커스가 너무 기대 이하였다. 뭐 그런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기는 해요. 따지고 보면 커리가 그렇게 잘한 경기는 아니었었고 버틀러도 자유투의 빈도가 뭐 20번이나 될 정도로 그거를 전부 다 넣었었죠. 잡빙에 아주 뭐 좋은 부분이 있었다던가. 여기는 제가 호포드를 선발로 놨는데 지난번에는 쿠민가가 선발로 놨었거든요. 어쨌든 뭐 호포드도 충분히 뭐 기대했던 모습이었다. 공격은 낮지만은 수비에서는 뭐 1인분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의 골스는 개막전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언더팀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. 옛날에 뭐 전성기 때는 그냥 엄청난 오바팀이고 상대 부수고 다니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러기가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전반적으로 좀 너무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줄 만한 지금 뭐 에너자이저들이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골스 경기는 조금 언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덴버는 지난 시즌에 엄청 오반 팀이었었어요. 일단은 뭐 수비상으로도 좀 실점이 많았었고 대신에 오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높았다. 덴버는 대부분 경기들을 좀 오바로 많이 챙겨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덴버가 아쉬운 거라면 일단은 그 원정이라는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재작년에 이제 홈에서 33승 8패였는데 그때 원정은 24승 17패였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홈발을 조금 잃어가지고 26승 15패, 원정도 24승 17패.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선전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덴버가. 뭐 근데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원정으로 가면은 홈일 때보다 재작년에는 점수가 한 7점 빠지고 작년에는 한 4점 가량 빠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일단은 원정으로 가는 덴버는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.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초월하는 게 양팀 상으로는 이런 좀 상대 전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원래 이제 골스가 덴버한테 되게 약했어요. 9연패를 당하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마지막 경기에서 1승을 챙긴 거였다. 이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분명 이제 요키치는 좋은 활약을 했지만은 다른 친구들이 뭐 3점 같은 거리 조금 안 좋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골스는 이날 3점이 42.1%로 터졌다. 이제 버틀러가 영입이 돼가지고 한창 좋은 시기일 때, 뭐 그때랑 그리고 이제 포짐스키도 좋은 활약을 했다든지 커리도 터지는 날이었다.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골스가 이겨본 것조차 사실은 좀 많은 운이 따랐다는 생각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덴버는 그동안 골스를 주구장창 패왔었고 원래 골스한테 강했다. 저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세우고 싶어요.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덴버라는 팀은 상대 페인트존 공략이 아주 도 같은 팀이다. 작년에 이제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야투가 이제 52%가 넘었었고 3점도 40% 근처였었거든요. 이거는 브라운이 물론 뭐 일치월장한 것도 있겠지만은 요키치의 손끝에서 받아먹은 능력이 아주 훌륭했다. 작년에 롤맨으로서의 활약으로 브라운이나 웨스트브룩이나 뭐 고든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받아먹기가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요키치라는 이런 시즌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빅맨의 손끝에서 받아먹는 능력이 아주 좋았었는데 그 중심에는 브라운 같은 애들이 있더라. 그게 이제 또 덴버의 전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여기다가 뭐 종종 3점이 터지는 날도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일단 뭐 골스가 호포드랑 그린 이렇게 포스트를 장악하는 능력이 좋은 빅맨들이 있다면은 덴버가 평소보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
여지껏 보여준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골스 공략이 잘 됐다. 여기다가 덴버가 이번에 오프 시즌에서 보강을 되게 알차게 한 게 얘네들이 이제 또 벤치 자원들이 아주 튼튼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일단 브루스 브라운이 다시 돌아왔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라는 괜찮은 벤치 스코어를 영입을 했습니다. 작년에 잘했었던 뭐 피켓이나 은나지, 줄리안 스트로더 이런 애들도 여전하기도 하고요. 요키치가 쉬는 시간 동안 발렌슈나스라는 훌륭한 이제 또 빅맨이 한 자리를 서게 됐다.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덴버가 벤치까지 강화가 됐거든요. 덴버는 이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벤치까지 강화가 됐다면은 이런 좀 넓게 봤을 때 48분 내내 좀 괜찮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덴버가 이제 마이크 말론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작년에 시즌 중간에 마이크 말론 감독을 잘랐잖아요. 그리고 선임한 게 이제 아델만 감독이었는데 근데 아델만 감독 시기에도 서부 플레이오프 2차까지 갈 정도로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. 잘 유지가 되더라. 덴버는 그냥 여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가운데 그냥 원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덴버가 역배를 받고 이랬는데 저는 덴버가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작년보다 덴버는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 골스는 딱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. 지난번 경기 레이커스는 아주 잘했지만은 그 경기는 레이커스가 너무 기대 이야기도 했어가지고 물론 덴버가 원정에서 약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덴버를 조금 더 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아까 말한 대로 덴버는 오바팀인데 골스는 언더팀이어서 언더오버는 저는 피하고 그냥 덴버를 뭐 역배나 1.5 프렌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